자, 환경운동연합의 신재현 간사님입니다. 자, 환경 쪽에서 찾은 해먹은 건가요? 예산이 새고 있는? 저는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빼먹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어딘가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강 복원 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 환경의 관점에서 환경의 관점이라기보다 사실은 저는 MB를 굉장히 이해해보고 싶었어요. 이해하지 못하면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온 10년이었는데 4대강 사업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각하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재테크를 하는 그런 것과는 또 뭐 무관하던 혹은 별도건 그분의 진정성이 나름 있는 사업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진정성이 나름 있는 그 진정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드라마화도 됐었죠. 한강에 제방공사를 하고 댐을 만들고 그 인근에 이제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한강종합개발 사업을 본인이 추진하고 그걸 통해서 성공한 CEO가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죠? 제가 그분을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청계천 개발로 엄청나게 성공한 정치인이 되죠. 이제 이분은 이런 식으로 성공해온 일이기 때문에 이걸 본인이 제일 잘하고 제일 잘하는 말씀 중에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주로 얘기하시잖아요. 해놓으면 좋아한다라고 하는 진정성이 저는 그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얻은 결론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있겠죠. 어떤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 해먹을 수 있었더라. 이제 그건 아마 베이스에 깔려 있겠죠. 베이스에 깔려. 숨 쉬듯이. 숨 쉬듯이. 또 하나 이제 뼈 아픈 거는 2008년 당시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 깊숙한 한 곳에 작은 MB가 있었다. 우리 집 앞에도 청계천이 있었으면, 우리 집 앞에도 여의도 공원이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이제 또 발현돼서 나온 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었죠. 우리 송채경화 기자님이랑 같이 싸웠었던. 근데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배경들과 또 하나는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4대강 사업이라는 괴물이 탄생했고 그로 인한 조직과 예산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 국민의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의 정부로 넘어가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90년대 후반부터 댐 건설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2000년에는 환경의 날에 대통령께서 직접 동강댐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었죠. 댐 시대를 끝내자고. 네, 근데 이렇게 댐 시대가 끝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댐을 더 지을 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댐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농업용수, 다목적용수, 뭐 발전용 댐, 기자님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17,000개가 넘습니다. 크고 작은 댐이? 네. 아주 작은 한 2, 3m짜리 댐은 34,000개가 넘습니다.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댐을 더 지을 곳이 없어서 댐 정책이 끝나다시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어받았던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보면 당시에 건설교통부가 댐과 제방 위주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물을 관리하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짤 때 이제 더 이상 댐 중심의 대책이 아니라 다양한 비구조적인 대책, 이를테면 홍수가 나면 이 홍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뭐 이런 류의 대책들, 홍수터를 만들어서 여기는 홍수가 좀 나게 하자, 이런 류의 대책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대책을 통해서 2007년 댐 장기 기본 계획에서는 신규 댐 건설지를 예정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원전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네, 그런 거죠. 저렇게 이제 정상적인 기존의 댐 건설 정책들이 정리되는 와중에 사실은 약간의 실책이 혹은 한계가 2006년에 있었던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기본법이 무산된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건설교통부, 지금의 국토부와 환경부가 주로는 국토부가 댐을 짓고 다니고 수질이 엉망이 되면 환경부가 쫓아다니면서 청소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일방적으로 갈 게 아니라 잘 조율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법이 당시에 이제 2006년이었나 지방선거가? 2006년 지방선거에 참패하면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게 되죠. 이때 남은 게 국토부 중앙부처에 있는 수자원국의 300명,
수자원이라는 건 물을 가둬야 자원이 됩니다. 물을 가둬서 이걸 이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수자원국의 중앙부처 300명 그리고 정규직 4,500명에 달하는 수자원공사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눈만 뜨면 어디에 댐을 지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조직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가 끝나면서 이 조직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던 시기에 이 한강종합개발과 청계천 사업으로 자신의 성공 가변도를 달려온 그분과 시너지를 내면서 스케일상으로 혹은 속도로 어마어마한 괴물 사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배경이 이해했어요. 예. 그래도 각하 이명박이 안 했으면 그렇게 못했어요. 물론입니다. 예. 네,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지난 10년 정도 예산을 살펴보시면 2007년과 8년은 이제 참여정부 예산이에요. 2008년은 MB 정부지만 그래도 그 전년도에 이제 사업을 거의 승계해서 오기 때문에 두 개가 참여정부 사업인데 한 1조 여기서, 6천억 정도죠. 여기서 확진해요. 네, 이제 2009년부터 본격 MB 예산이 되면서 쭉 점프를 해서 한 2조 3천억까지 갔다가 5조를 넘어서 저 시기가 이제 4대강이 한참 굴러가는 현장에서 사업이 집행되는 시기죠. 끝나고 나서 점차 예산이 줄어들어서 2017년이 되면 참여정부 당시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요때 다 해먹었네, 요때. 그쵸. 예. 요 각하 이명박이 딱 있는 요 시점 요때 다 해먹었네. 그쵸. 이건 국토부 예산이고 또 그거 외에 수자원공사 8조, 환경부 4조, 그리고 농림부 2조 이 예산들이 더 존재하고 있죠. 예. 그래서 2017년, 18년 예산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과 비슷한데 규모로는 비슷한데 내용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시면 댐 예산이 2007년에는 한 2,400억대 규모고 2018년 정부안 국회 거치면 조금 깎이거나 하겠죠. 한 900억 정도 규모가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댐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때도 줄었어요. 1,300억밖에 안 되죠. 더 지을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하천 관리 예산은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어요. 저기 그 표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 1조 2,500억 정도에서 1조 4,7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저 하천관리 예산 중에 2007년과 2008년 참여정부에는 없었던 예산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었던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했던 4대강 사업의 빚을 지고 8조 원의 빚을 지게 된 수자원공사의 빚 원금과 이자를 지원하는 예산 3,15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4대강보 16개를 관리하는 예산 1,400억이 들어가 있죠. 그 빚 갚는 데 돈 쓰고 그다음에 4대강 보호 관리하는 데 돈 쓰고 아직도 4대강으로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각하가 남긴 유산이죠. 유산이고 상처고 4대강 관련자들이 아직도 먹고 살고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 보가 존재하는 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죠. 해마다. 보호 관리를 하려면 누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회사가. 이 돈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4대강 지을 때부터 쭉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4,500억을 제외하고 나면 실상 이제 수자원공사에 남는 예산이 한 1조 2천억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말인 즉슨 참여정부에 비해서도 3분의 2밖에 안 되는 정도의 예산 규모고 이 1조 2천억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뭐냐 하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중복 사업이라고 지적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해마다 8천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영주댐 근처에 이제 하천 막 뒤집는 그런 사진들 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런 예산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 예산이 거기서 나오고 이제 이렇게 사실상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니까 이분들이 또 이제 4대강 사업만큼 이렇게 대단한 스케일로 뭔가를 기획할 리더는 모시지 못했지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뭐냐 하면 댐 희망지 신청제. 네, 그렇습니다. 되게 제목이 따뜻하죠. 희망지 신청제. 댐 희망지 신청제는 이제 뭐냐면 국가 차원으로 더 댐을 지을 곳이 없어지니까 너희가 댐을 짓고 싶은 곳들이 있으면 올려라. 국비로 지어주겠다. 이제 이런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22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어요. 이 중에 여기 그 파파이스 단골 손님이신 홍준표 대표 식수댐 공약
여기에 연결돼 있는데 22개 중에 14개를 경남도가 신청을 했고 이 중에 최종은 지금 현재까지는 1개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여러 검토랑 그 서류 심사를 통해서 6개 댐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도 이 6개 댐을 심사하는 회의에 다녀왔는데 이 댐이 어떤 댐이냐면 한 개 한 300억에서 800억 정도 되는 댐인데 대부분은 이제 면 단위에서 주민들 한 2, 300가구 사는 많으면 2, 300가구 사는 동네에 1년 내내 풍족하게 흐르는 물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고 그런 사업을 누가 하고 돌아다니냐 아까 말씀드렸던 수자원공사가 이 전체 사업 기획 그리고 이게 막 그 수문학적인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비하하긴 좀 그렇지만 지자체가 이걸 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이 22곳을 다 컨설팅을 해주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너네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몇 번 해서 오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통과시켜서 댐 사업을 해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수자원공사가 먹겠어요? 그 공사를 할 업체가 있죠. 업체가 네, 당연히 그렇죠. 언제나 또 토목공사를 하면 주로 현장에 떨어진 돈이 한 30%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사이에 누가 이제 70을 빼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도로계획과 캐비넷을 열면 전 국토를 도로로 만들고도 남을 도로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조직의 이름이 도로계획과라서 그래요. 이 과 이름을 도로관리과로 바꿔주면 관리만 합니다. 수자원을 만드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엄청난 리더와 기형적인 사업을 만들었고 그 유산이 혹은 제2의 제3의 4대강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저희가 문제를 느끼는 거고요. 각하 예산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중에 정창 소장님이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작년에 650억을 깎았죠. 너무 작아요. 소소해서. 그래도 그거 하는 분이 소장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4대강 복원 예산으로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환경부 직원들이 다니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막 얘기하기 되게 바빠요. 스케일이 되게 작아가지고 5천억이든 1조든 해마다 1,500억씩 계속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발표했을 때 환경에 관심 많은 국민과 언론들은 상시 개방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정책 감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죠. 물 관리 통합.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바닥에 선수들끼리 난리가 난 건 물 관리 일원화였어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 대선에 각 후보들한테도 물 관리 일원화를 제안했었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환경부로 통합을 한번 제안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면 얘가 참 꿈 같은 소리 하네. 되도 않을 거를.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런 국토부에서 혹은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공사로 다 해먹었단 말이에요. 조 단위로. 근데 환경부로 통합하면 그걸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인식이 국토부가 열심히 이제 지르고 다니면 환경부는 약간 그 밑에 있는 청소 용역업체 같은 분위기인데 어떤 리더가 과연 국토부를 환경부 밑에 갖다 넣겠냐. 신재현 저거 헛소리 한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5월 22일 날 저 발표를 하고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죠. 저희가 생각도 못했던 그러면서도 제2의 제3의 4대강 사업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폐부를 찌른 정책이었고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조직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까 도로계획과 얘기처럼 굉장히 중요한 각하 예산을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막고 있어요. 저희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취임한 다음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자원공사 그 최고위 간부가 찾아왔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저희 연구소까지. 왜 왔냐고 봤더니 제가 한 4년 전쯤에 그 김은경 장관님이랑 같이 수자원공사 상수도 민영화가 경제적이었느냐 이제 그걸 조사를 하는 연구를 했거든요. 안 하는 게 낫다가 결론이었거든요.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낫다.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발견을 해가지고 장관님한테 가서 여쭤볼 수는 없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간을 보려고 온 것 같아요. 수자공사 어떻게 될까? 운명이 앞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점잖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연구원 중에 한 명이 흥분해가지고 당신들이 하고 이제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다 해먹은 거 아니냐 이제 연구원이 당신들이 다 흥분해가지고 해먹은 거 아니냐? 어디 여기 와가지고 또 해먹으려고 이런 거.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근데 가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당을 앞장 세워가지고 이 물 관리 일원화 이걸 지금 반대하고 있죠. 결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논리는 뭔가요? 그쪽에서? 지난 대선 때 사실은 홍준표 후보까지 5명이 다 물관리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요? 근데 네. 그 이유가 대부분 다 국토부로 일원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로 일원화라고는 안 쓰고 그냥 다 공약자료 집에다가 물관리 일원화라고만 쓴 거예요. 환경부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기존에 이제 물관리 기본법도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만 7명이 발의를 했어요. 그 정도로 환경부로 가는 걸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아이디어였던 건데 반전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땅 터지고 나니까 물관리 일원화 니네 찬성했었잖아라고 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국토부로 가는 거 얘기한 거였어.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거 막고 있고 그 MB표 예산들이 계속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그중에 이 예산은 누구 거야?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식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결국은 이 예산은 누구 겁니까? 혹은 이 땅이 누구 겁니까? 이 돈은 누구 겁니까? 라고 묻는 질문의 핵심적인 상식적인 거예요. 다 쓴 누구 겁니까? 계속 물어야 돼. 각각 갈 때까지. 그래서 아마도 그 돈의 대부분이 이 토건 쪽에 아마 관련이 돼 있겠죠. 각각 전공 분야니까요. 이번 2018년 예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SOC 예산 감축이에요. 네. 거의 거품 물고 지금 막 흥분해 있거든요. 이 그렇겠죠. 토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15%나 삭감됐거든요. 그러니까 3조를 줄였어요. 우리 안철수 대표도 지금 SOC가 줄었다고. 그분은 좀 이상하게 호남 가서는 호남 소외론 얘기하고 경남 가서는 경남 소외론 얘기하고 그래서 소외 안 된 곳이 어딘지 제가 좀 궁금이 되는데 본인이 소외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15% 감축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정부 수립 이후로. 사실은 굉장히 과감하게 뭘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자기 광을 잘 못 팔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광을 잘 못 팔고 있는데, 혁신적인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구석구석에서. 예를 들어서, 일하는 시간 확 줄이자고 하잖아요. 이런 거 말해본 적 없거든요. 노무현 정부도 이런 걸 과감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뭐 말만 하면 지랄했으니까, 그때는. 응? 지금 구석구석에서 과감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이런 거 같은 거. 이거 굉장히 혁신적인 거거든요. 환경부로 통합하는 거. 환경운동연합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그죠?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깜짝 놀란 것 같네, 얼굴이. 그 의미가 뭔지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대단히 혁신적인 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이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매년 4년째 문제 있는 사업들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토론까지 해요? 예산만 해도 골치 아픈데 토론까지? 그래도 많이 분위기가 바뀐 게 지난번 국회 때까지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뭐 사람들 그냥 한 귓전으로 이제 스쳐버렸는데 올해부터는 소장님이 최순실 예산도 찾아내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저한테 5회 연속 특강도 듣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가 바뀌었어요. 중요한 분이 되셨어요. 자, 이 행사는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런 분들이 최순실 예산 찾아낸 거고요. 이명박 예산도 살아있다라고 찾아내는 것이고 사실은 구조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다 덜어내야 돼, 다. 작은 최순실들, 작은 이명박들을. 네, 작은 이명박들 다 싸놨거든요, 다. 또 즐겁게 다시 누구 겁니까? 계속 묻고 그 질문에 호기심을 느끼거나 압박을 느끼거나 혹은 동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언론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봐요. 일요신문 추석 때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니야? 쿠키뉴스로 한 달 냈대잖아요. 네? 그렇게 다 같이 찾아보자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하자 이런 류의 대책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대책을 통해서 2007년 댐 장기 기본 계획에서는 신규 댐 건설지를 예정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원전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네, 그런 거죠. 저렇게 이제 정상적인 기존의 댐 건설 정책들이 정리되는 와중에 사실은 약간의 실책이 혹은 한계가 2006년에 있었던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기본법이 무산된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건설교통부, 지금의 국토부와 환경부가 주로는 국토부가 댐을 짓고 다니고 수질이 엉망이 되면 환경부가 쫓아다니면서 청소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일방적으로 갈 게 아니라 잘 조율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법이 당시에 이제 2006년이었나 지방선거가 2006년 지방선거에 참패하면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게 되죠. 이때 남은 게 국토부 중앙부처에 있는 수자원국의 300명. 수자원이라는 건 물을 가둬야 자원이 됩니다. 물을 가둬서 이걸 이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수자원국의 중앙부처 300명 그리고 정규직 4,500명에 달하는 수자원공사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눈만 뜨면 어디에 자, 환경운동연합의 신재현 간사님입니다. 자, 환경 쪽에서 찾은 해먹은 건가요? 예산이 새고 있는? 저는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빼먹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어딘가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강 복원 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 환경의 관점에서 환경의 관점이라기보다 사실은 저는 MB를 굉장히 이해해보고 싶었어요. 이해하지 못하면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온 10년이었는데 4대강 사업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각하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재테크를 하는 그런 것과는 또 뭐 무관하든 혹은 별도건 그분의 진정성이 나름 있는 사업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진정성이 나라 있는 그 진정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드라마화도 됐었죠. 한강에 제방공사를 하고 댐을 만들고 그 인근에 이제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한강종합개발 사업을 본인이 추진하고 그걸 통해서 성공한 CEO가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죠?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 국민의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의 정부로 넘어가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90년대 후반부터 댐 건설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2000년에는 환경의 날에 대통령께서 직접 동강댐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었죠. 댐 시대를 끝내자고. 근데 이렇게 댐 시대가 끝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댐을 더 지을 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댐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농업용수, 다목적용수, 뭐 발전용 댐, 기자님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17,000개가 넘습니다. 크고 작은 댐이? 네. 아주 작은 한 2, 3m짜리 댐은 34,000개가 넘습니다.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댐을 더 지을 곳이 없어서 댐 정책이 끝나다시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어받았던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보면 당시에 건설교통부가 댐과 제방 위주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물을 관리하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짤 때 이제 더 이상 댐 중심의 대책이 아니라 다양한 비구조적인 대책, 이를테면 홍수가 나면 이 홍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뭐 이런 류의 대책들. 홍수 털을 만들어서 여기는 홍수가 좀 나게. 제가 그분을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청계천 개발로 엄청나게 성공한 정치인이 되죠. 이제 이분은 이런 식으로 성공해온 일이기 때문에 이걸 본인이 제일 잘하고 제일 잘하는 말씀 중에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주로 얘기하시잖아요. 해놓으면 좋아한다라고 하는 진정성이 저는 그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얻은 결론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있겠죠. 어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 해먹을 수 있었더라. 이제 그건 아마 베이스에 깔려 있겠죠. 베이스에 깔려 숨 쉬듯이. 숨 쉬듯이. 또 하나 이제 뼈 아픈 거는 2008년 당시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 깊숙한 한 곳에 작은 MB가 있었다. 우리 집 앞에도 청계천이 있었으면, 우리 집 앞에도 여의도 공원이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이제 또 발현돼서 나온 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었죠. 우리 송채경화 기자님이랑 같이 싸웠었던. 근데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배경들과 또 하나는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4대강 사업이라는 괴물이 탄생했고, 그로 인한 조직과 예산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게 댐을 지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조직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가 끝나면서 이 조직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던 시기에 이 한강종합개발과 청계천 사업으로 자신의 성공 그 가변도를 달려온 그분과 시너지를 내면서 스케일상으로 혹은 속도로 어마어마한 괴물 사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배경 이해했어요. 예. 그래도 각하 이명박이 안 했으면 그렇게 못했어요. 물론입니다. 예. 네,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지난 10년 정도 예산을 살펴보시면 2007년과 8년은 이제 참여정부 예산이에요. 2008년은 MB 정부지만 그래도 그 전년도에 이제 사업을 거의 승계해서 오기 때문에 두 개가 참여정부 사업인데 한 1조 6천억 정도죠. 여기서 확진해요. 네, 이제 2009년부터 본격 MB 예산이 되면서 쭉 점프를 해서 한 2조 3천억까지 갔다가 5조를 넘어서 저 시기가 이제 4대강이 한참 굴러가는 현장에서 사업이 집행되는 시기죠. 끝나고 나서 점차 예산이 줄어들어서 2017년이 되면